이탈리아 전역을 대공포로 몰아넣은 그때 그 사건이 발생했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19위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의 범죄 스릴러 한니발 시리즈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사이코 의사 한니발 렉터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피렌체 괴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68년 8월 21일 늦은 밤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한 커플. 그런데 갑자기 탕 소리와 함께 남자와 여자는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아 살해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에는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죽은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만 살아남자 경찰은 곧바로 죽은 여자의 남편인 스테파노 메를 체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불륜 상대 남과 부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스테파노 멜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심증만으로 교도소에 간 케이스라고 말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과학수사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1차 사건의 용의자의 남편이 교도소에 갇힌 지 6년 뒤에 1974년 9월 14일 피렌체 근교에서 이번엔 10대 연인 한 쌍이 자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이 사건 또한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둘 다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았고요. 자, 이렇게 어린 연인의 잔혹한 죽음이 있은 뒤에도 1981년에 2건, 1982년, 83년, 84년에 각각 한 건씩 85년 9월 프랑스인 부부가 살해당하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17년간 총 8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려 16명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익명의 범인을 피렌체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자, 그런데 첫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년 뒤인 1992년 경찰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70세의 피에트로 파치아니라는 남자가 피렌체 괴물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유로 경찰은 1993년 1월 피에트로 파치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요. 결국 교도소에 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뒤 열린 2심에서 다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자, 경찰은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 재판을 기다리던 노인이 1998년도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피렌체 괴물 사건은 뚜렷한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채 2017년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8입니다. 1969년입니다. 캐나다 눈물의 고속도로. 새하얀 만년설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 캐나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하이웨이 오브 티어스, 눈물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를 했던 26살 여성 글로디아 무디가 고속도로에서 약 10km 떨어진 숲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건데요. 그러던 중 1970년 또다시 이 도로 근처에서 살해당한 18살 소녀의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고속도로의 살인 사건은 1969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여성이 18명에 달했고요. 이 수치는 캐나다 연방경찰이 밝힌 공식적인 수치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50여 명의 피해 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건 발생 장소인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는 실종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여성은 히치하이크를 하지 말라라는 문구에 알림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 도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 원주민들로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가용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버스 통행 시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히치하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단 3건만 범인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1974년 살해된 소녀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던 바비 잭 파울러라는 남자가 3명의 소녀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3건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범인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습니다.